안녕하세요. 저는 내 삶의 기록 운동의 진행을 맡고 있는 올리비아 문입니다. 김영미 박사님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36년 동안 교수 및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일하셨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유엔의 평가 전문가로 활동하시고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네덜란드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영미 박사님을 모시고 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요. 먼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료학과를 졸업하시고 197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는데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셨습니까? 네, 그때는 한국 유학 시험도 있었고 또 한국에 잘 살지를 못해서 좀 미국에 유학 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잘 오게 됐어요. 인디애나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라서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꿈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 잘 살다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잠시라도 상담학 전문가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공부할 때는 주위에서 많이 도움받고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 즉 뭐 이성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뭐 직장 사람들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영어로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공부를 택한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공부를 1981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요. 그 시기에는 한국 여성이 박사학위를 받는 거는 매우 큰 성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시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일하시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학기를 마칠 때쯤 돼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인디애나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얻었는데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 부모님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자리 구하러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마침 서울대학에서 강사 자리가 있어서 면접을 했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때. 미국에서 일하는 게 낫는지 한국에서 기반을 잡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한 군데 하나 더 알아볼 곳이 있었어요. 그게 베네수엘라였어요. 저는 그때 제 남편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남편은 저한테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하고 꼭 베네수엘라에서 와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직장을 알아봤는데 대우도 굉장히 좋고 일하는 조건도 좋고 또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어요. 월급은 한국 대학보다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30배도 더 넘었고, 어, 미국 대학보다는 10배도 훨씬 더 넘었어요. 근데 그때가 1980년 초기라서 베네수엘라에 석유도 많이 나고 정부가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 정부에서는 그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라고 비행기가 뭐 장학금 생활비를 다 보채줬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나라 자체에서는 석사 박사 과정이 부실했어요. 근데 마침 그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도 대학에 투자를 해서 그 나라에서 박사 과정을 할 수 있게 후원하는 초창기였어요. 그때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고 반갑게 맞아줘서 거기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일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러 대학에서 7년간 그러니까 교수로 재직하시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 2년간 또 유엔의 평가 전문가로 일하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경력이신데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학생들 논문을 지도하고 또 그와 관련된 과목을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은 주로 혁신적인 이노베이트한 그런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을 논문을 쓰고자 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거를 잘 됐나 안 됐나 왜 잘 안 됐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런 평가하는 거가 박사학위의 논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대학에서 일하다가 많이 할 때는 여러 대학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게 참 재밌고 행복했었어요. 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28살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30대 후반, 40대, 저보다는 나이도 많고 또 일한 경험도 많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생활의 지혜도 많았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은 거를 많이 배워서 행복하고 아주 재밌게 지냈어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2년에는 UN 프로그램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도 평가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됐어요. 카리브나 남미에서 인구와 가족 계획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베네수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뭐 재밌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그때 영어와 스페니쉬를 같이 구사하셨겠네요. 네, 국어로, 주로 학사 과정에서. 네. 스페니쉬를 많이 주로 했어요. 스페인어로 네. 하셨군요. 처음에 박사학위 그 학생들 가르칠 때는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섞어서 음. 했는데, 이제 그 한 1년 만에, 예, 스페인어를 하게 스페인어를 됐어요. 숙달을 하셔서 네, 스페인어하고 좀 같이 쓰시고 네. 그렇게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왜 미국으로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베네수엘라를 떠난 게 1989년인데, 그때쯤에는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사회도 조금 불안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이제 다른 데로 찾고 있었는데, 마침 캐나다에서, 면접하라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 중에
제 친구 중에서 유엔에서 뉴욕에서 일하는 그 친구한테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 아마 나 유엔직을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 미국의 벌티모어에 가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일하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가서 좀 만나보라고 저 같은 평가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그 소개로 벌티모어에 들려서 면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잡이 금방 됐어요. 네. 그래서 카나다 가는 거는 중지하고 미국에 직장을 잡아서 미국에 남게 됐어요. 좋은 친구분을 만나셨네요. 네.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교수님의 꿈이셨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 계시면서 꿈을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네. 네, 어떤 나라에서 일하셨나요? 네, 네, 저 꿈이 좀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종종 뵙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아프리카 가서 일을 했으면 그러고 공상을 했지요. 그런데 기회는 없었어요. 네.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프리카에서 일할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저더러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었어요. 사실 아프리카에서 일한 경험도 없는 사람을 거기 보내준다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한 13개의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티오피아, 케냐, tanzania, 우유간다, 루안다, 젬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사우스 아프리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가나, 감비아에서 했어요. 엄청 많은 나라에서. 그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도 일하셨잖아요. 네,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네, 아시아에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디아,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니카라과에서 음, 일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이셨나요? 네. 좀 짧게 설명을 하면 저는 연구 평가 전문가로 일했고요. 근데 그 상황이 음, 이- 예를 들어서 이티오피아에 제가 일을 했었는데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나 아이를 낳는 중에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서 죽는 일이 많았어요.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병원 시설도 잘 돼 있고 의학 기구도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타고 또 어, 이머전시. 이머전시 룸에도 갈 수 있고 또 차 타고 병원에도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티오피아는 의원 병원이 시설이 좀 부족하고 의료기구도 부족하고 의사분들도 보기가 좀 어렵고 간호사들도 부족했어요. 네, 이티오피아는 국민의 한 80%는 농촌에 살고 있는데 이제 산모가 기급 긴급 상태가 일어나면 병원에 빨리 도착하지 못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었고 병원에 도착했다 그래도 의사와 간호사를 빨리 만나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프로젝트들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의사나 간호사나 보조원, 약사, 뭐 매니저 등을 필요한 훈련을 시키고 또 계속 지연적으로 멘토링도 하고 좋은 팀들, 감독팀들의 를 계속
만나게 해서 그 배운 거를 쭉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 두 번째는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는 행정 관리를 질을 좀 높게 그렇게 도왔어요. 네,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역 건강 요인들이 그 동네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 흉부를 끝없이 교육하고 또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지역 건강 보건들이 잘 될 수 있게 또 같이 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에,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의사 가리키고 간호사 보조원들을 가리키는 그런 대학의 교육 교육 시스템. 수준을 네, 높게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섯 번째는 홍보나 교육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뭐 라디오를 통해서나 미팅이나 뭐 포스터나 뭐 그렇게 요즘은 그 전화로 SMS 메시지도 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제가 맡은 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잘 되나, 잘 안 되고 있으면 왜 그렇게 안 되나, 잘 되고 있으면은 뭐 때문에 잘 되는지 알고도 싶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경하면은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도와주고 네,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12년 동안에 어,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은 또 일을 그만큼 잘했다는 거를 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아카데믹 저널 같은데, 한국말은 뭐라 그런지 어, 모르겠는데, 네, 발간, 발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총 책임을 맡아서 12년 동안 도왔는데 그게 큰 성공을 했어요. 어, 뭐 아프리카에 있는 동료나 미국에 있는 동료나, 그래서 많이 제가 도와줘서 출판 발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를 참 고마워했어요. 그렇죠. 네, 직접 경험 못 하신 거를 네, 책을 통해 갖고, 네, 예, 그분들이 많이 배우신 것 같으네요. 네,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아프리카 그에서 일하시면서 특히 뭐 즐거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그러는 네. 게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그런 게 참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장은 똑같은데 36년을 있었지만 프로젝트 하는 나라가 바뀔 때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또 바뀌고, 그리고 또 빨리 그 나라에 대해서 일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도 빨리 배워야 되고, 그래서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즐기고 또 여행을 좋아해서 네, 동시에 여행도, 여행도 하실 수 네, 여행도 있으니까. 다니면서 이것저것도 보고,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친구가 돼서 그 나라의 문화, 뭐 생활, 그런 것까지 많이 배워서 행복했어요. 네.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일을 할 때인데, 동료들이 처음에 가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예.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막 물어보고, 관심 있게. 김치, 뭐, 된장국, 뭐,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대장금 연속궁을 텔레비에서 한 번도 안 빼지고 온 식구가 본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한국 식당이 하나 있어서 같이 이제 한 15명을 초대를 해갖고 가서 이제 먹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친해졌고, 또 친해지니까 일하는 것도 쉽게 네, 그렇죠. 됐어요. 네. 네. 어, 또 교수님께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보건의료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코이카가 사실 사업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한 2007년쯤 돼서, 보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먼저 주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어, 제가 이제, 경험이 좀 있고 그러니까, 아, 연세대 간호대학에서, 네, 초대를 받아서 코이카에서 그 이티오피아 프로젝트를 딸 수 있게 사업 계획에 참여해서, 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연세대학이, 펀딩을 땄어요. 네. 네. 그래서 딴 후에도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를 제가 이티오피아에 자주 출장을 가니까, 네. 도와줄 수가 있었고, 아, 근데 그 사업이 이제, 가족 계획 사업이었는데, 참 잘 되고 그래서 그 이티오피아 보건, 사업이 모델로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코이카에서 많은 펀딩을 지원하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어, 올가니제이션에서 뭐 하고 번져나가서 이제 한국 분들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펀딩 하셨네요. 어, 네, 그리고 이티오피아에서 코이카 저희가 연세대학에서 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그 후에도 코이카에서 다른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이티오피아에서 새마을 운동, 뭐 직업 훈련, 뭐 깨끗한 물 그래서 크게 번창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코이카 사업으로 페루나 베트남에서 가서 일도 좀 했어요. 네, 많은 일 하셨어요. 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2025년 5월에 은퇴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근데 네덜란드 두 대학에서 또 아프리카 분과 아시아 출신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그래요. 한 13년 전부터 네. 네덜란드 두 대학에서 교수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박사학위 받는 학생들을 네덜란드 교수들하고 저하고 지도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이에요. 그 도움이 학생들은 네, 되시군요. 네. 맞아요. 그 학생들은 진짜 일 경험도 많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때까지 제가 같이 해서 박사 10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세 분은 이티오피아 사람이고 네. 두 분은 아프가니스탄, 한 음, 명은 루안다, 한 명은 인도, 한 명은 탕자니아, 한 명은 케냐, 한 명은 한국 분이었어요.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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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 5명을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은 탕자니아, 두 사람은 인도, 두 사람은 미국 분이에요. 어휴, 무척 바쁘시네요. 그런데 네. 저기 목사님께서는 영어뿐 아니라 불어,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네. 저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동료 또 만나는 사람들을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로 신뢰감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를 또 같이 일하자고 계속 초청을 해줘요. 그리고 끝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러면 참 좋아해요. 고마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도 시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새벽이나 밤에 감개치 않고. 상관하지 않고 전화도 받고 뭐 일도 끝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마워서 다음에도 일이 생기면 저를 네, 부르시고. 네. 불러요. 그리고 또 주로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몇 명씩 이렇게 팀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팀 플레이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협동적인 사람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팀이 구성되면 또 나를 팀으로 여주려고 또 초대를 받아요. 아유, 상당 심리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한테 또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지금. 네. 됐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은퇴를 해서 즐거워요. 근데 이제 일할 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못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제가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찾아보면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네. 제일 꿈이고 이제 같이 또 좋은 데로 놀러 가고 싶어요. 좋은 네. 곳으로 여행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덜란드 박사 학생 지도하는 건 계속하고 내년에 3월부터 연세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강의를도 하고 모잠빅 프로젝트도 도와주고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모잠빅에도 갈 거예요. 네. 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기감이 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결혼 및 자녀분들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아,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살 때, 미국에 살 때 한국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이제 오는 거는 잠깐 다니시려고 많이 여러 번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네. 네. 아버지는 독립유공자시고 일본에 대학 공부하러 유학 가셨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하고 독립운동을 지하운동을 하시고 일본 감옥에도 몇 번이나 들어가셨어요. 네. 그리고 근데 그때 같이 하던 청년들이 젊을 때 많이 죽기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82살까지 장수하시고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국민학교도 안 갔던 그럴 때인데 일본 고등학교를 가셨어요. 그 주위에는 아마 한국 고등학교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신식이었어요. 예, 네, 신여성이셨네요. 네, 네. 네. 저희 삼남매인데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듬뿍 가지시고. 주시고 잘 키워주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삼남매 중에서 저는 맞이예요. 그 밑에 6살 어린 남자 동생이 있고 그 밑에 8살 어린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셋 다 모두 미국에 와서 살아요. 지금 그 미국에 계십니까? 네네네. 오래전에 와서 다 같이 살고 저는 결혼 생활을 24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좀 슬펐었어요. 근데 그 한참 됐죠. 2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자녀는 없어요. 네. 한 20년 동안 사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고 네덜란드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를 자주 가요. 좋으시네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오늘 나누게 돼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